말씀드린 것 같은 마이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마이웨이.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걸 계속 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네. 지지율이 떨어지면 아 내가 뭔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좀 위기감이 생겨야 되잖아요. 위기감이 전혀 없어.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지율에 유념치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행동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져도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또는 내가 뭐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앞으로도 그럴 그러면은 거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아 괜찮아 마이웨이 갈 거야라고 하면 음. 근데 지지율 또 떨어져요. 네. 그럼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상황.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도 뭐 네. 상관없다. 상관없다. 이렇게 그냥 간다. 그렇죠. 떨어져도. 그 웃기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제가 볼 때 이미 바꿨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바꿨다. 아니 여기 뭐 안진걸 소장도 아침에 네. 와서 20%뭐 아침이 아니라 지난번에 와서 월요일에 20%까지 와서. 얘기했다며. 네. 예언을 하고 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20%대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 설마 그렇게 될까라고 했는데 오늘 또 결과 보니까 30% 그럴 수 초반이라서 있어요. 저는 그렇게 다음 주 조사 같은 경우는 30%대 정말 초반으로 또 나오겠구나. 아니면은 말씀 안진건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20%대까지 가겠구나.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인사만 봐도 예를 들면 인사만 네. 봐도 논란이 많고 비판이 많고 비선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뭐 오늘 또 사퇴를 하긴 했던데 그 네. 안모 씨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아. 사저 앞에서 하는 그 사람 누나. 네. 그 문제도 그래. 그게 무슨 연좌제냐? 이게 해명입니까? 어제 대통령실 여기 해명이 그러니까 나왔죠. 그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아 문제가 있구나,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왜 문제야? 뭐가 문제인데? 신모 씨 지난번 나토 같이 갔을 때도 네. 논란이 되니까 왜 이게 문제냐? 뭐 아니 기타 수행으로 수행원으로 갔다. 뭐 아무 문제 법적으로 없다. 문제 없다.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인사 뭐 계속 박순애 장관 후보자 같은 음주 논란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그 연구 보고서 중복 사용이라든지 갑질 문제 이렇게 훌륭한 장관 모셨냐? 네. 그렇게 나오면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나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불만이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여당 그리고 내에서도. 네, 검찰 출신들을 너무 주요 요직에 다 앉히시잖아요. 네. 검찰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부서에도. 그러면서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냥 통과시키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네. 이런 태도를 보이면 과연 그걸 국민들이 지지를 하겠냐고요. 그게 지금 쌓여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기조를 바꿔야 그렇죠. 인사도 어떻게 보면 탕평 인사를 쓰든지 당연하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을 하든지 그렇죠. 그게 돼야 된다. 근데 안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네. 그게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의견인데 그걸 네.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가 문제야? 도어스태핑도 그래. 아니 대통령실의 뭐 비서진이나 그 홍보수석실 또는 네. 대변인실 거기서 공식 발표를 했잖아요. 안 한다고. 그럼 안 해야지. 그게 정상 아닌가요? 하루도 못 가서. 근데 또 재개를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오늘 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뭔가 일관성이 없어. 일이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안정감이 불안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지난번에 그 고용노동부 장관 52시간 문제 가지고도 네. 엇박자를 냈잖아요. 장관은 발표했는데 그렇죠. 대통령은 그런 적 없다. 아직 결정된 거 없다. 이래버리면 예. 그 대체 정부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이 국정의 운영 모습들 그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평가받는 가운데서도 지지율이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도어스태핑은 이건 뭐 계속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윤석열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봐요. 지금은. 네. 근데 지금 하면 안 돼. 지금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팁을 주시는 건 조언을 해주시는 건요, 윤 대통령. 그런 그런 게 셈이 됐죠. 돼버렸네. 네. 별로 그러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팁을 드린다면 예. 준비될 때까지는 하면 안 돼요. 준비될 그러니까 예를 때까지는. 들면 그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질문들이겠지만 그 질문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와도 그걸 다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해도 돼요. 그 정도 능력이면 네. 뭐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분들 같으면
정치 경험도 많고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될지도 알고 있는 분들이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생활만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경험도 부족하고 제가 볼 때는 답변하는 걸 보면 정무적 감각이나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답변이 막 나와요. 그게 문제다. 그건 문제죠. 그럼 엄청난 혼란이에요, 그거는. 네. 보니까 천공 스승 정법 강의를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기자간담 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더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개편된 내용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닐까라고 예상하신 분도 있던데 참. 어떻게 그럼 될지 참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면 정말 불행한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만약 그분 말 듣고 한다고 하면 그냥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대로 된다고 하면 정말 그거는 진짜 이거 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이 JH님이 조언해도 안 듣습니다라고 조언을 하셔도 된다 하시죠.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현상을 보면 이 수사 어떻게 보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이 위기를 좀 타개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네.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지율을 다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사정 정국을 만드는 거죠. 근데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노골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네. 물론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두 가지 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해경과 통일부가 입장을 갑자기 바꿨어요. 2년 만에. 해경도 처음에 입장 바꿨잖아요. 6월에 지난달에 네. 바꿨고 통일부도 어제 입장을 바꿨어요. 갑자기. 이번에 바꾸고 사진까지 공개하고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뭐가 예를 들면 그 전에 2년 전에 없었던 게 새로 나왔거나 네. 뭐 숨겨져 있던 내용이 새로 밝혀졌거나 그래서 밝히면 이해를 하겠어요. 똑같아. 상황은 똑같고 자료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은 상황에서 입장이 싹 바뀌어. 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 이걸 의심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네.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뀐 다음에 부처의 생각과 입장이 180도 바뀐다. 장관 바뀌었다. 바뀌고 나서 그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예를 들면 네. 뭐 새로운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나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 그 전에 없었는데 새로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 내용 바꿔야 된다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 근데 지금 현재 나온 내용은 그건 없어요. 원래 네.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 해석만 달라진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그럼 왜 그 전에 통일부하고 그 전에 해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2년이 지나 정권 바뀌니까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대체? 같은 사안을 놓고서 같은 자료를 두고 같은 증거를 두고서 그걸 어떻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어떤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제 말은. 네.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을 해요. 네. 그것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례적이죠. 확인해보고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럼 국정원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논리로 따지면 그렇게 지금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국방부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밈스라고 하는 것이 예하부대에 너무 많이 배포가 돼 있어서 필요 없는 거 제거한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잘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뭐 국정원 뭐 없앴다, 지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정권 바뀌고 나서 이 문제가 다시 부각이 돼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도 계속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이게 공정하게 객관적인 과정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정 정국을 만들어서 네.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는 정치적 국면을 타개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오늘 아까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면 검찰이 국정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참 이 속도나 이런 걸 봐도 빠르게 가고 있다. 그렇죠.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선거할 때 기억나시죠? 쇼츠. 좋아, 빠르게 가.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적 네.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저항을 받을 거다. 당연히 그렇죠.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 볼 때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다 이제 파헤쳐주길 바라는 이른바 적폐 청산을 좀 해주길 바라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걸 시원시원하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반대의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냥 이제 지지층 결집인데 중도층은 제가 볼 때 넘어갈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지금 국민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민생 문제, 민생 그렇죠. 경제. 오늘도 한국은행이 네, 기준금리 또 금통위가 올렸잖아요.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네, 빅스텝. 빅스텝으로. 거기다 기름값 계속 상승세죠. 물가 계속 오르죠. 네. 지금 외식하려면 박정우 기자 외식하는데 좀 두렵지 않습니까? 외식 안 합니다. 그래도 냉장고 할 안에 있는 것들을 여기 파 저는 먹고 여기 있습니다. 와서도 주는 것도 물밖에 없어요. 돈이 그럼요. 없어가지고. 저희 넓은 데로 옮겨가지고 긴축 재정이에요. 차마 출연료는 못 갖고 이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전 정권 수사한 거 관심이나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어. 경제 문제 뭐 아니 국제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대책- 도어 스태핑에서 얘기한 거죠. 네, 대책이 뭐가 있어요 나온 게 솔직히. 음.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국민들의 불만이 안 커지겠냐고요. 음. 어?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당은 또 내부적으로 싸우고 뭐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근데 그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반전이 가능할까? 네. 저는 어렵다고 봐요.